이번 시간에는 CNG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CNG 전자제어 장치 정비의 26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CNG 전자제어 장치 중에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CNG 차량 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CNG 연료가 가스니까요. 가스 누출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자동차 정비할 때 연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가스 누출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연료 탱크 내에 고압의 CNG 가스가 충전되어 있죠. 임의로 분해할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분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전 반드시 주위를 환기시킨 다음 주위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한 다음 실시해야 되겠죠. 또 연료 공급 장치 관련 부품 또는 연료 라인 분해, 조립 시에는 연료 라인에 잔류된 연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럴 때 연료 밸브 같은 것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료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라인 압력을 해제할 때 시스템을 점검하기 전 모든 가스 밸브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이 멈출 때까지 엔진을 작동시켜서 연료 압력을 낮추고 엔진이 스스로 정지될 때까지 수동 셧오프 밸브를 닫은 후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탈거합니다. 그리고 우의 작업이 준비된 후에 연료장치 정비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 VJ 엔진맨부터 만나고 가시죠. 엔진 정비 스타트! CNG 차량 정비 장비에 대해 알아보자. CNG 차량의 정비를 위한 장비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CNG 차량 정비소에 도착. 이렇게 큰 CNG 버스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얘는 이제 버스의 프레임을 받쳐서 이제 에어의 힘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잡기라 그래서 프레임 에어 잡기라고 부르고요. 제가 한번 잡기를 들어서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를 주입을 해서 프레임을 들어 올려서 이제 사용하는 잡기인데, 이 잡기는 뭐 이 부품마다 틀리겠지만은 약 한 50톤 정도 이제 얘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잡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엔진 밑에 카바 이쪽 사이에 가스켓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가스켓이 손상이 됐을 때 엔진 오일이 누수가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버스 밑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잡기를 들어서 해야 되고, 여기 라지에이터라는 게 달려 있는데 버스의 종류마다 뭐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프레임 잡기로 떠서 그 라지에이터를 교환해야 되는 차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속을 들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 미션이나 엔진 헤드를 이제 여기에 체인에 걸어서 이제 들 때 사용을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코끼리 잡기라고 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장비인가요? 이거는 뭐 보통 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도르래식으로 당겨서 이제 물건을 들 때 쓰는 건데, 보통
엔진이나 미션도 들고 보통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물건 같은 거, 부속 같은 거 들고 그렇게 써요. 이걸. 예, 이거는 뭐 버스 타이어 빼는데 쓰는 타이어 임팩이라고 하는데 일반 승용차 거보다도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보통 들어보시면 한 30kg 정도 이상 나가요. 근데 승용차 그 타이어 뺄 때는 뭐 일반 권총식으로 생긴 그런 임팩을 쓰는데 타이어는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쓰고 사이즈도 승용차하고 완전 다릅니다. 다 기본적으로. 이 복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가장 미리수 작은 게 6mm에서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한 17mm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스 쪽은 이 소복스 이거를 포함해서 크게는 41mm 복살도 자주 쓰고 그 이상 더 큰 복살도 많이 있습니다. 56mm짜리도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역시 버스에 사용되는 정비 장비는 일단 크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NG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뒀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CNG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CNG 전자제어 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에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CNG 전자제어 장치를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공구를 준비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전기 회로도의 전기 흐름을 파악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부품을 확인할 수 있고 CNG 전자제어 장치의 진단 내용에 따라 부품을 수리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CNG 전자제어 장치 관련 부품을 규정값에 맞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통해 관련 부품을 검사하고 양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정비 단품을 검사하여 정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CNG 전자제어 장치의 작동 상태, 성능을 검사 절차에 의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CNG 전자제어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연료 필터, 열 교환기, 연료 압력 조절기, 저압 차단 밸브, 연료 온도 압력 센서, 연료량 조절 밸브 등의 구성품에 대하여 교환 수리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과급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CNG 전자제어 장치의 센서, 엔진 컴퓨터 모듈, 진단 장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안전에 유념하면서 조심조심 학습을 따라가겠습니다. 가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면 안전하니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교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했는데 그렇죠. 뭐 선생님을 교환한 겁니까? 저를 MC를 교환한 겁니까? 뭘 교환하죠?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함께 둘 중에 다 살아서 자, 오늘 네. 이번 시간에는 네. CNG 있죠. 네. CNG에 관련된 연료 계통이 있습니다. 그 연료 계통의 각가지 구성품에 대해서 탈부착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이왕 버스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네, 이걸 열 수- 엔진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구경 네. 한번 해볼까요? 저 좀 궁금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열면 우리 기존에 봤었던 네. 승용차 엔진 뭐 요만한 거에 비해서는 뭐
엄두가 안 나죠. 승차는 그 악이었다면 진짜 그렇죠. 성인의 모습을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그 엔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컨의 사용, 공기 컴프레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기를 압축을 해서 그 압축된 공기를 뭐 제동 장치에서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에어 현가 장치, 에어 쇼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에어 쇼버라든가 그런 공기를 저장하는 저장 컴프레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우리 발전기라고 하는 거죠. 발전기. 네. 전기를 생산해서 각종 전기 장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전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매체는 그 물을 순환시켜주는 네. 물 펌프 역할을 합니다. 네. 물 펌프라고 하고요. 자, 얘는 이제 아이들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팬을 구동하는 그런 네. 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냉각수를 저장해 놓는 냉각수 저장 탱크라고 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엔진 오일 넣는 데 아닙니까? 오, 야, 역시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네, 맞습니다. 자, 얘를 풀러서 네. 엔진 오일을 네. 이쪽에다가 주입을 하는 아. 그런 엔진 오일 주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가, 그죠? 벨트가 굉장히 굵고 여러 개의 벨트가 있죠. 네. 그래서 벨트를 이렇게 한번 베었을 때 이런 부분에 뭐 크랙이가 있지 않은가? 네. 크랙이라고 하면 자글자글 금이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돌기가 돼 있는데 이 돌기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벨트를 눌렀을 때 성인의 힘으로 약 눌렀을 때 한 10kg의 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kg 정도의 힘으로 눌렀을 때 처짐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서 벨트의 장력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벨트의 상태, 그 다음에 벨트의 장력은 어떤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요. 네. 자, 이왕 이거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하셨지만 예. 그 엔진 오일에 관련된 예.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죠. 역시 에어 클리너. 그렇죠. 사단계는 아니시죠? 사단계는 아니고 예. 진돗개 되고 싶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 클리너라고 하는 것이 에어 있습니다. 클리너. 네. 한번 빼볼까요? 네. 예, 한번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 클리너 좀 되게 크네요. 통이 엄청 크죠? 네. 자, 잠깐 좀 한번 네. 들고 계시고요. 에어클리너가 흡입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 에어클리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에어클리너 고정 볼트를 지금 탈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뗐고요. 자, 에어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엄청나게 크죠, 그죠? 진짜 크네요. 우리 승용 자동차에서 봤을 때보다는 분명하게 분명합니다. 한 5배 정도 더 크다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더 정도, 큰것 그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물론 자주자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할 수도 있는데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교환하기 전에 일정 시기마다 한 번씩은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압축 공기라고 하는 에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에어를 불어넣으면 이 바깥쪽으로 에어가 빠져나오면서 이 바깥쪽에 오염되어 있던 어떤 물질, 그런 먼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털어내는 그런 용도로 해서 청소도 네.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통 내에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잠깐 알아봤고요.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연료 계통 내의 단품에 대해서 한번 탈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해볼 실습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CNG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압 차단 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고압 차단 밸브라고 하는 것이 자, 요 안쪽에 위치하고 네. 있는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고압 차단 밸브라고 하는데 네. 연료 파이프가 있습니다. 물론 고압 차단 밸브를 탈거하기 전에 아까 요 밸브 생각나세요? 네. 자, 요거 아까 우리 볼 밸브라고 했었죠. 볼 밸브. 를 네. 잠궈줘야겠죠. 네. 그래서 볼 밸브를 잠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가스가 지금 압력이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 파이프 피팅을 확 풀어버리면은 그쪽으로 가스가 누설돼서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자, 고압 차단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걸면은 그 라인 안에 있던 연료가 다 타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는 시동이 꺼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잔압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네. 잔압을 제거해 주고 난 다음에 피팅 탈거하고 커넥터 잭 탈거하면 탈거한 형태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연료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 요 안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놈이 입구를 막고 있던 것을 열어놓게 돼서 결국은 연료가 통과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전원을 차단시키면 다시 막히겠죠. 다시 막혀갖고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고압 차단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압 차단 밸브를 탈거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 이거 좀 네. 가지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연료 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료 필터라고 하는 것은 연료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연료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카트리지 타입으로 돼 있고 이 연료 필터를 자, 이게 이제 연료 여과기의 어셈블리이고 이 어셈블리에 이런 여과지가 들어가서 비교적 깨끗한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료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하기 전에는 항상 볼밸브라고 하는 것을 잠그고 난 상태에서 가스의 잔압을 해제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파이프 피팅을 탈거하거나 정비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탈부착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고압 차단 밸브하고 볼밸브와 여러 가지 예. 관련된 예. 부품들을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실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네. 배워볼 내용은요. 탱크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것과 네. 그다음 탱크 압력 센서, 그다음에 열 교환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탈부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부착이요? 예. 네. 자, 지금 요 안쪽에 보면 자,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 얘는 탱크 압력 센서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열 교환기. 그다음에 냉각수 연료 온도 조절기가 자, 요 안쪽에 들어 있는 것이 연료 온도 조절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미리 좀 한번 탈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요 매체가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라인으로 들어와서 압력을 낮춰주는 약 한 8바 정도의 압력으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자, 이 위에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로 조이거나 풀면 연료 압력을 약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낮출 수도 있고 하는 역할하는 매체가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센서가 하나 지금 박혀 있는데 네. 이 센서가 탱크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의 압력을 검출해서 컴퓨터에게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는 센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밑에 보시면은 네. 자, 밑에 이렇게 해서 자, 요 매체 보이시죠? 네. 요 매체. 자,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열교환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열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냉각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탱크에서 발생된 가스도 역시 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물론 라인은 따로따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가스의 온도를 좀 올려줘야만이 그 빙결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네. 열을 공급해주는 장치, 그래서 열교환기라고 칭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스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썸머스탯이라고 하는 건데, 네. 얘가 이제 밑에도 역시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냉각수가 흘러가고 위에는 가스가 흘러갑니다. 네. 가스가. 그래서 가스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스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원인은 결국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그렇죠? 열교환기에서 냉각수량이 많으면 가스 온도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냉각수량을 조정해주는 그런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 조절기, 그다음에 열 교환기, 그다음에 여기 있는 냉각수 또는 가스 온도 조절기,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탈부착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탈부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예. 이번에 실습 내용 들어가기 예. 전에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이 버스에 예. 대해서 우리가 예. 함께 좀 배워보면서 예. 과연 이 버스는 예. 얼마 정도 하는지 뭐가요? 가격이. 가격이요? 네. 버스는 가격. 네. 옵션 선택 사양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것도 옵션이 선택이 있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거기와 네. 또 같은 버스라고 해도 몇 인승짜리냐, 아.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에 네.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영업사원한테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네. 대강 억대가 넘어간다. 대강 억대는 예. 무조건 넘어간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버스 이게 운행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예. 이 버스의 그 수명도 수명이요. 되게 좀 짧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보통 뭐 짧게는 300km에서 뭐 길게는 하루에 600km, 1000km씩 주행하는 그런 버스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버스의 수명은 보통 한 9년 정도로 보죠. 9년. 예, 9년 네. 정도로 보고 9년에서 그러면 더 이상 버스는 사용할 수 네, 없느냐? 네. 근데 요즘 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9년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됩니까? 네. 이건 조금 아깝잖아. 아이러니한 네. 내용이죠. 그죠? 네. 그래서 9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연장이 예, 되는군요.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연장도 뭐 10번, 20번까지는 되는 것이 아니고 최장 4번까지 아, 최장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버스는 11년이 되면 더 이상의 연장도 안 되는 네. 그런 상태고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쪽이라든가 러시아 네, 쪽으로 네. 그다음에 그 연장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그런 버스들은 네. 이제 수출을 보내버리죠. 아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노선도라든가 네. 아니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떼지 말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 그걸요? 예. 오. 오히려 메이드 인 코리아. 아, 한국에서 온 버스구나.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자부심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예, 예. 이 버스 예. 안에 예. 어떤 또 실습 내용을 또 아, 알려주실 겁니까? 또 봐야 되죠, 그러면? 네, 봐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네. 가려져 있어요. 살짝 가려져 있는데 현수 씨 저 안쪽에 보면 좀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예. 네.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 인젝터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는 각 가스 압력 센서, 가스 온도 센서, 각가지 센서와 이런 뭉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량 조절 밸브, 그다음에 가스 압력 센서, 가스 온도 센서 또는 인젝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스 누설 유부를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요 안쪽에 있는 요 매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 안쪽에 지금 누설 부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새는 부위는 없죠. 자, 인젝터 부분이라든가 센서류 있는 부분에도 역시 압력을 지금 누설 유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역시 새는 곳이 없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가스의 그 인젝터와 예, 그다음에 센서류의 센서류의 누설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예, 이번에는 연료량 조절 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연료량 조절 밸브 안에는 각가지 센서와 인젝터 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셈블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한번 탈거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료량 조절 밸브 탈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량 조절 밸브는 일반적으로 어셈블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 차량에서 탈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리 탈거를 좀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매체가 연료량 조절 밸브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커넥터 잭이 있는데 이 잭이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이 센서 이 매체가 저압 차단 밸브라고 합니다. 저압 차단 밸브.
그다음에 자 얘는 가스의 그 압력을 점검하는 가스 압력 센서라고 하죠. 그래서 가스 압력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옆으로 조그맣게 하나 또 센서가 있는데 얘는 가스 온도를 검출하는 가스 온도 센서라고 하죠. 그래서 가스 온도 센서와 가스 압력 센서, 그다음에 저압 차단 밸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매체가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인젝터라고 하죠. 인젝터에는 앞쪽에 4개와 그다음에 뒷면을 잠깐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뒷면에도 역시 인젝터가 총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8개의 인젝터에서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 연료가 분사가 되고 그 분사된 연료에 의해서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결국은 연소실로 혼합기가 공급되는 그런 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료 압력 조절 밸브, 연료량 조절 밸브 어셈블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자 얘도 역시 탈부착할 때는 자 여기 있는 피팅 탈거할 테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피팅 탈거할 테고 각가지 센서 커넥터 잭이 있겠죠. 그래서 잭을 전부 다 제거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어셈블리 형태로 해서 탈거가 이루어집니다. 자 조립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될 테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탈부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연료량 조절 밸브, 어셈블리,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CNG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NG 엔진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네요. 자신감이 생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늘 안전에 유념하면서 꼭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CNG 전자제어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G 버스기관 내 구성품은 콤프레셔, 발전기, 물펌프, 팬분리, 냉각수 저장 탱크, 엔진오일 주입구, 에어 클리너 등이 있습니다. 고압 차단 밸브 탈거는 고압 차단 밸브 탈거 전에는 볼 밸브를 잠굽니다. 고압 차단 밸브를 잠그고 시동을 걸어 잔압을 제거합니다. 피팅을 탈거하고 커넥터를 탈거한 후 고압 차단 밸브를 탈거합니다. 연료 필터 교환 시에도 볼 밸브를 잠그고 잔압을 제거한 후 교환합니다. CNG 버스기관 내 부품에는 연료 압력 조절기, 탱크 압력 센서, 열 교환기, 가스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각 센서 가스 누설 검사는 연료량 조절 밸브, 가스 압력 센서, 가스 온도 센서, 인젝터와 연결부에 가스 누설 점검기기를 사용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연료량 조절 밸브 어셈블리 탈거는 각 피팅을 탈거하고 각 커넥터를 제거한 후 어셈블리 형태로 탈거합니다.